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29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을 만한 선수인데 이 제임스 메디슨을 노리는 첼시와 토트넘에 관한 소식입니다. 노리치 시티는 미드필더인 제임스 메디슨의 몸값으로 2,500만 파운드 하나 380억을 책정을 했고 토트넘과 첼시가 메디슨 영입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으며 에버튼과 맨시티 또한 이 선수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잉글랜드의 재능을 영입하기 위해서 토트넘과 첼시 같은 클럽에서 메디슨의 이적료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며 한편 토트넘은 왼쪽 풀백인 풀럼의 세세뇽 또한 쫓고 있는데 그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 제임스 메디슨의 380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라고 이 기사에는 써 있었습니다. 이 선수 이야기 보니까 공미 중미 다 볼 수 있긴 한데 좀 더 공격적인 롤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하고 어린 재능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토트넘은 이 MK 돈스에서 알리를 발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보는 포체티노의 눈이 좋다라고 봐야겠죠. 좋으니까 또 데려가려고 하는 걸 테고 잉글랜드 스쿼드에 넣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싹이 있나 보죠. 노리치에서 뛴다고 하니까 노리치 불편하네요. 네. 다음 소식은 메트로 언론에 따르면 데이아는 그의 미래를 대해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말해 주었습니다. 데이아는 A매치 기간에 스페인 언론인 스포르트1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잉글랜드에서 활약하는 걸 현재는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데이아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스페인에서 얻는 것보다 잉글랜드에서 현재 배우고 얻는 게 더 많다라고 느끼고 있으며 자신이 만약 맨유 소속 선수로서 받는 사랑이 정말 엄청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이곳 스페인에서는 그 정도의 느낌을 받지는 못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는 맨유에 집중하며 팀의 최고로 좋은 성적을 위해서 노력할 뿐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는데 네. 그치 레알도 더 이상 손을 뗐어요. 왜냐면은 맨유가 더 높은 주급을 약속을 해준 것 같기도 하고 본인도 이제 맨유에서 뛰는 거를 좋아하니까 안 간대요. 안 가는 것도 있고 못 가는 것도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 부른 데가 있어야 가니까. 대안은 부러워. 네, 아무튼 부럽습니다. 절대로 이 정도로 못할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퍼거슨이 보는 눈이 좋네. 퍼거슨이 보는 눈이 가끔은 바르테즈를 향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바르테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 98 끝나고 와가지고 빡빡이 맨유 뛰는데 진짜 개같이 못했거든요. 거의 옛날에 94 월드컵 때 최인영이라고 제가 처음 본 월드컵이 94예요. 근데 난 그때 정말 최인영이라는 골키퍼가 없는 줄 알았어. 왜 우리나라에 진짜 그 사람이 정식 골키퍼가 아닌 줄 알았다니까? 정말로? 그 정도로 못했어요. 내가 그때 축구를 가장 처음 접한 나이인데 초등학교 때. 근데 진짜로 골키퍼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못했는데 얘도 그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바르테즈가 그랬어요. 바르테즈가 진짜 개같이 못했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것도 진짜 어려울 정도로 못했어요. 바르테즈는 심지어 못 막는 게 아니라 기본기 문제 있을 정도로 아니 왜 나와서 저렇게 뺏기고 하다가 골 먹히고 왜 그러지? 할 정도로 특이한 사람이었어. 아무튼 퍼거슨이 가끔은 또 그런 눈을 보일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좋았죠. 반데사르부터 이제 대야 가는 것까지는 괜찮았죠. 그 전에 잠깐 린드가르트나 그런 애들 있었는데 그런 건 다 있는 거고. 아니야 브라보도 더 심했어. 바르테지 진짜. 왜냐면 그게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슈마이케를 보고 그 올라갈 때 올라간 눈이 있는데 뭔가 바르테즈라는 사람이 보여준 게 너무 개떡 같아가지고 별로였죠. 로메로는 잘하더만. 로메로는 잘 모르겠어요. 난 다른 팀 가도 충분히 넘버원 골키퍼 될 수 있고 정말 좋은 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나게 빅클럽들은 다 골키퍼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내가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 구단 주면 난 로메로 노릴 것 같아. 내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알퐁사료를 안 쓰고. 어차피 골키퍼에 많은 돈 쓰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쓰기는 힘들 텐데 파리가 지금 쓸 돈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들어가는지. 그래도 다 이가 있겠지. 그래도 아르헨티나 넘버 원이라고 봐야겠지 아직도. 로메르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릴 거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아주 중요한 소식이에요. 챔피언스 리그 및 유로파 리그의 변경사항이 당장 다음 시즌부터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토너먼트에서 연장전이 돌입 시에 네 번째 교체 선수 투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그리고 유로파리그 결승전 슈퍼컵 교체 선수 명단을 종전 7명에서 12명으로 확장을 시킬 것이고 유럽 대항전 경기 시간이 크게 중앙 유럽 기준 6시 55분과 9시로 변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각각 1시간씩 줄어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의 경우에는 2경기 정도가 6시 55분에 그리고 6경기가 9시에 킥오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단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는 동시간에 킥오프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조별 예선 후 클럽들이 제약 없이 추가로 3명을 챔피언스리그 또는 유로파 리그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쿠티뉴가 리버풀에서 챔피언스리그를 뛰고 갔기 때문에 겨울에 갔을 때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못 뛰었잖아요. 그런 게 없어진다고. 그냥 바로 뭐 그 전에 다른 챔피언스리그에 뛰었다 한들 뭐 다시 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추가로 3명을 아마 더 빅클럽끼리의 이적이 용이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겠죠. 그 옛날에 윤은혜가 했던 말 아니에요? 예전에 과거에. 다음 소식은 토크스포츠에서는 보도하기를 잉글랜드 팀은 현재 나이키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월드컵 공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알렸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은 FA와 203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나이키의 계약 연 3,400만 파운드 515억의 유니폼 및 축구공 계약 때문에 월드컵에 앞두고서도 훈련 시 공인구 아디다스 공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타 국가들이 아디다스 공인구인 텔스타로 훈련을 하는 반면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사용되는 나이키의 오르덴5 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잉글랜드 팀은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기 전 공인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경기밖에 없다고 하며 이제 월드컵 본선 가기 전에 딱 한 경기밖에 없으며 아디다스 후원을 받는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는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기간 동안은 아디다스 텔스타 공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해왔고 웸블리에서 펼쳐지는 이탈리아와의 경기 그리고 6월에 하는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서도 나이키 오르덴5로 경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그들의 선수들이 아디다스 공인구에 익숙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나이키는 더욱 그들이 자신의 공으로 미디어와 카메라 앞에서 사용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해결 방안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게 K리그는 아디다스 공이에요. 네. 그래서 K리그와는 상관이 없고 네. 뭐 잉글랜드는 일단은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나이키 공 그 노란색 공 그지 같은 거 네. 그거랑 이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그걸 쓰다가 국대에도 계약이 되어 있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선수들이 거진 다 프리미어리그에만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 얘기하는 거지. 불편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이게 또
뭐 몰래 또 이거 물론 선수들이 집 안에서 그냥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훈련해서 뭐 쓸 수는 있겠지만 뭐 국대 훈련에서는 이제 절대 쓸 수가 없으니까 텔스타를. 그 공이 근데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해. 뭐 왜냐면 규격이 있으니까 공도 당연히. 그래도 이 뭔가 그 찰 때 느낌 같은 게 다르잖아요. 옛날에 피버노바 그지 같은 거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피버노바가 역사상 월드컵 공인구 중에 제일 안 팔린 공인구래요. 그 무슨 뭐 미래지향적으로 해가지고 막 그때 월드컵 마스코트도 제일 안 팔렸대. 이상 그 머리 3명 나와가지고 막 그 머리 삐죽삐죽거리고 막 그런 애들 기억나 옛날에 공인원 때? 걔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지금. 근데 피버노바 너무 막 탱탱볼 같이 나간대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잖아. 그 머리 뿔난 애들 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인가? 걔네들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별로야. 이쁘지가 않아. 차라리 동물 마스코트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 뭐야 그 K리그에도 FC 서울 마스코트가 똥이에요. 똥같이 생겼어요. 그 머리 막 이상해가지고. 네. 걔도 보면 별로예요. 뭐 캐릭터를 보면은 꼬마애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불어 불편해. 가까이 오면 안 했으면 좋겠어. 아 팀가이스트 이쁘죠. 축구공. 다음 소식은 프랑스 파리 유나이티드 소식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라비오의 재계약이 매우 근접을 했고, 일단 라비오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할 시에는 팀을 떠날 생각이 있는 아레올라의 소식을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뉴스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차기 감독의 이름이지만 다른 중요한 이슈들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할 시에는 이적을 요청할 알퐁스 아레올라는 지난주 대표팀으로 떠나기 전에 파리의 안테로 엔리케 단장과 만났고, 이 미팅에서 엔리케 단장은 클럽이 올 여름에 월드 클래스급의 골키퍼를 찾고 있다라고 미리 언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레올라는 새 골키퍼를 반드시 영입해야만 하는지에 관해서 물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신은 이적을 요청하고 싶다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현재 세컨 골리로 떨어져 있는 케빈 트라프 역시 그 선수도 더 이상 1군에서 뛸 수 없다면 다시 팀을 떠나고 싶다라고 언급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엔리케 단장은 2명의 골키퍼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만약 실패한다면 그는 트랍과 아레올라 둘 중에 한 명을 남길 것이고, 챔피언스리그 명단 등록 시 필요한 홈그런 쿼터 때문에 아레올라를 남기길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월드컵 전에 재계약할 수 있는 라비오이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은 라비오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를 포기할 것이라고 하며,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라비오의 재계약입니다. 그의 재계약은 올 여름 휴가 이후 바로 성사가 될 수 있으며, 클럽은 이번 시즌 마르키뉴스처럼 라비오의 재계약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하며 월드컵 전에 오피셜을 띄우길 원한다라고 합니다. 라비오는 팀 미팅에서 자신에 대한 확실한 재계약을 보장을 받았고, 다음 감독으로 누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는 파리와 계약을 연장할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라프가 못하는 이유가 여친 때문에, 모델 여친 뭐지? 슈퍼 모델인가? 거기 뭐 출신이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정서가 좀 다르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트라프가 뭐 때문에 네이마르랑 치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마르랑 트라프랑 휴가 때 브라질 가가지고 어떤 섬에서 이제 놀러 갔죠. 거기서 원래 트라프는 자기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갔고 네이마르 혼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네이마르가 옛날 여자친구를 만난 거야. 뭐 우연히 만났대요. 거기 뭐 기사 안에서는. 근데 그 다음날 둘이 같은 테라스에서 둘이 뽀뽀하고 있더라고.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리 친해도 친구 옆에서 키스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똑같이 키스한다라는 게 좀, 뭐 걔네는 괜찮나봐요. 아무튼 좀 신기하더라고. 사진이 같이 찍혔는데 그 바로 옆에서 둘 다 쪽쪽대고 있으니까 좀 약간 느낌 이상하더라고. 아무튼 그게 뭐냐면, 네이마르가 그 트라프네 커플이랑 셋이서 클럽을 갔는데 그 클럽 안에서 전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되게 이쁜 여자친구 있어요.
그 여자친구 만났는데 뭐 둘이 뭐 이야기하다가 또 불꽃이 튀었나 보지. 그래서 뭐 같이 또 밤을 보냈다고 거기는 이제 써 있는데 네. 유명한 커플이었어 옛날에. 그 이제 실제로 네이마르가 그 여자애한테 이제 청혼을 했다가 까여가지고 네. 떠난 거죠. 왜냐면 그 여자가 이제 브라질에서는 배우 겸 모델이기도 한데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더 있기 때문에 뭐 아직 그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 말을 해가지고 잘렸었죠. 그러니까 떠났었죠. 네이마르하고 되게 유명한 커플이었어요. 원체 그 브라질에서도 유명한 그 배우 모델로 봐야겠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원래 네이마르랑 오래 사귀기도 했고 네이마르 아들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 원래 막 같이 뭐 아들하고도 함께 셋이서 막 데이트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네이마르가 되게 못 잊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였는데 잠깐 중간에 헤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 누구지? 걔 모델 걔 누구야? 네이마르가 그 여자애 유명한 애랑 한번 그 하룻밤 보내가지고 또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그 누구였죠, 걔? 아 누구였더라? 그 유명한 여자애. 걔 이름 뭐였더라? 바바라 팔빈. 바바라 팔빈 그 이후예요. 바바라 팔빈 그 이후. 실제로 올해 네이마르 생일 때 2월달에 이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뭐 이 여자친구랑 계속 만나는 거겠죠. 아무튼 다시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은 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 이 여자친구 이거 유명한 사진 있었는데. 젠장 안 보이는군. 그러면 다음 뉴스로 가볼게요. 다음 뉴스는 아스날에 관한 뉴스입니다. 런던 스탠다드에서 보도하길 아스날은 아직 어느 감독에게도 공식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독일 언론들이 투엘 행선지가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도를 하였으나 런던 스탠다드 언론의 정보에 따르면 현재 아스날 보도진들은 자르딘과 안첼로티, 레브, 알레그리 등 몇몇 옵션들을 알아보고 있는 것은 실제로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뭐 접촉을 했다라든지 뭐 제의를 한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런던 스탠다드까지 또 덤벼버리면 또 골치 아파지는다. 뭐 일단은 구단에서 한번 말을 해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런던 스탠다드에서는 공식적인 제의는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비공식적인 제의를 했나 보지 뭐 뒤에서. 다음 소식은 골닷컴과 인터뷰한 레알의 다니 세바요스는 아무도 나의 레알 마드리드 잔류 희망을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작년 크리스마스에 레알 베티스 감독이 자신에게 연락을 했던 것은 사실이며 하지만 저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에 남는 것이 우선 목표였고 뭐 일단 특히 그를 엄청나게 낙심시켰던 지난 2월 레가니스전 마지막 30초 교체 출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며 그가 말하길 그 30초 출전은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단 30초만을 뛰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은 정말 풀타임을 뛴 것보다 더 지친 느낌이 들었었고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30초라도 뛰고 싶어하는 선수들조차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단 감독은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고 더 많은 출전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감독님이
제게 기회를 부여해 줄 때 그걸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저의 최대치를 끌어낼 것이며 당장 팀을 떠날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세바요스의 인터뷰였는데 뭐 지금 어차피 갈 수도 없는데 여기서 뭐 팀을 떠나겠다 말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30초 뛰면 정 떨어지죠. 개인적으로 무슨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30초라 뛰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겠지. 당연히 그렇게 큰 클럽에서 뭐 정규 리그에서 뛰었다라는 기록이 중요하기도 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세바요스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야망 목표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선수 교체했다가 또 교체하는 그런 경우 있었겠지. 나도 이동국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때 이동국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나 좀 헷갈려요. 유병수인가? 근데 우리나라 국대에서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국대에서? 프로 경기 말고? 아닌가? 프로 경기인가? 이건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네. 쏘리. 지성 파크 그 소식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음은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 들어왔습니다. 뭐야? 놀라라 씨. 잠깐만요. 뭐가 나온 거야? 다음 소식은 미안해요. 잘못 눌렀어요. 아니 이거 뭐야? 그 카카오 TV 블로그를 들어갔다가 로그아웃 했는데 네. 그 나와버렸네요. 다음 소식은 AC 밀란의 안드레아 콘티는 6개월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다시 시즌 아웃을 당해버렸습니다. 안드레아 콘티는 왼쪽 발목 수술로 인해서 6개월간 아웃이 되었던 콘티가 복귀하자마자 훈련에서 부상을 당했고 그는 이번 주 주말 프리마베라 경기를 뛸 예정이 있었는데 이미 그는 휴식 시간 전에 키예보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 화요일날 그는 이번 주 화요일날 또다시 훈련에서 부상을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다시금 시즌 아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몰라 어느 정도 부상인지 모르겠는데 큰 부상 당했나봐요. 뭐 어차피 시즌이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2달 정도 나왔나 보지. 우리가 시즌 아웃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길게 쉴 것 같지만 올 시즌 몇 경기 안 남았잖아요. 이제 잘 쉬는 게 낫지 뭐. 근데 이거 경기 사진인데 저렇게 양말을 짧게 신거나 신가드 작은 걸 쓰면 되게 위험한데. 근데 외국 애들이 저런 걸 좀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얘네 이용표 해설이 TV에서 그 축구 중계할 때 말해준 건데 이 신가드도 이 규격이 있긴 하지만 선수들이 이걸 귀찮은 선수들이 이제 유아용을 많이 쓴대요. 유아용. 그러니까 막 너무 잔 거 말고 그러니까 어린 용을 쓴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티 안 나게 신가드 넣은 건 보여주고 저런 선수들이 이제 좀 만약에 태클 같은 거 심하게 들어오면은 특히나 이제 좀만 높은 태클 들어오면 바로 이제 위험한 부상까지 갈 수 있으니까 안 좋은데 아무래도 귀찮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귀찮은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큰 걸 써도 상관없는 사람도 있고 좀만 이렇게 좀 큰 거 쓰면은 되게 불편해하고 움직임도 막 제약이 있으니까 부상의 위험을 안고 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좀 신경 쓰이나 보지. 너무 짧다 근데 거의 뭐 일반 양말처럼 실없네. 몰라 좀 안 좋은 버릇이죠 저거는. 유럽 선수들이 그런 게 많다고 하니까.
다음 소식은 가파. 유벤투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쿼드라도는 팀 훈련에 복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유벤투스의 선수단은 훈련장에서 훈련을 진행했고 4월 1일에 있을 AC밀란과의 경기에서 그 경기를 대비한 훈련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해요. 내일부터 국가대표팀에서 복귀할 나머지 선수들을 기다리며 잔류를 한 선수들은 오늘 오전 체육관에서 1차적인 훈련을 마친 뒤 필드로 나가 공을 다루고 달리기 훈련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의 훈련도 마쳤고, 오늘 팀 훈련에는 그동안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가파, 쿼드라도도 함께 했다라고 알려졌으며, 내일 훈련은 오후부터 시작되고 복귀하는 선수들도 몇몇이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첼시 레전드 쿼드라도, 살라, 팔카오, 에투, 알죠? 그런 라인들. 왔다 간지 아무도 몰라. 콰레스마 이런 애들. 네. 왔다 갔는데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감독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게 FM이었는지 게임이었는지 아니면 실제였는지 기억도 막 헷갈려 막 나중에. 아무도 몰라. 아, 덕배는 그래서 기회 좀 받았지. 드디어 이 라모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프랑스 르파리지앵 소식에 따르면 움티티는 바르셀로나에서 캡틴이 되고 싶어하며 이적설로 맨유행이 떴던 거는 맨유를 이용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월요일에 시작을 알리는 스포르트에서는 움티티의 이적설을 보도하면서 카탈루냐 쪽에서 약간의 혼란을 야기했고, 거기에 거들어서 스페인 언론사인 아스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통해서 움티티의 이적설에 부채질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르파리지앵의 보도에 따르면 스포르트나 아스의 보도와는 사실과 다르며 움티티의 계획은 가능한 오랫동안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것이라고 하며, 그리고 먼 훗날 언젠가는 누캄프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이 실현되기 위해선 그의 기존 바이아웃인 6천만 유로 한화 800억의 바이아웃을 제거를 해야만 하고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며, 물론 움티티가 팀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에 맞는 연봉도 함께 수반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현지 기사에서는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기엔 내가 봤을 때는 뭐 맨유를 이용한 거라고 해도 워낙 맨유가 뭐 재정적으로 탄탄한 팀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맨유랑 연결되면은 얘가 죽을 많이 만약에 제안을 받았으려나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이용하는 거 아닐까? 이용한다 하더라도 뭐 나는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사람 일은 모르지. 네. 사람 일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뭐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갈 수도 있고. 아니야, 이 사진은 상관없어요. 이 사진 상관없고, 옛날에 그 라모스가 맨유 이용한 거가 생각이 나가지고 준비를 한 거고, 내용은 움티티니까. 여기 서 있어요. 움티티의 그 맨유 행 기사는 잘못된 거고, 본인은 클럽에 이제 오랫동안 남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니까 바르셀로나에. 라모스가 이제 국대 유니폼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다음 소식은 영국 BBC 뉴스에 따르면 웨스트햄 공동 구단주인 설리반은 클럽을 탈세에 이용한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잉글랜드 법원은 웨스트햄 공동 구단주인 데이비드 설리번, 이 사람이 70만 파운드 약 11억에 세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웨스트햄을 이용했다라고 판결을 했으며 설리반 구단주는 이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웨스트햄과 설리반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던 베일리 판사는 탈세라고 인정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클럽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탈세적인 명목을 이용했다라고 그 사실을 이제 스스로가 인정을 했으며, 그러나 그녀는 클럽에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너무나 잘못됐다.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분명한 적법한 절차가 있었을 텐데 설리반 이 구단주가 오롯이 그 절차만을 이용해서 탈세를 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특정한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그가 자본 손실을 더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이 구단주에게 탈세 사실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벌금을 더 내야겠죠? 다음 소식은 K리그 1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공격수인 무고사가 터키와의 경기에서,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소속인 스테판 무고사의 동점골에 힘입어 터키를 상대로 짜릿한 극장골을 넣었으며, 몬테네그로는 자국의 포드 고르시카시 경기장에서 열린 터키와의 A매치 친선전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게 영상을 저렇게 틀면은 끊겨 보이나봐. 다시 보여줄게요. 아, 이게 안 좋네. 이게 아마 GF 그 파일이라, 잠깐만요. 아마 그렇게 보면 끊겨 보이나봐. 네, 다른 이걸로 봐봐. 이건 좀 낫죠? 잘 찾나?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인 무고사가 넣은 골이에요. 네. 인천 유나이티드에도 이 유럽에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대안도 몬테네그로 국대였으니까. 우리 팀 선수가 아닌데도 좀 뿌듯하네요. 뿌듯. 다음 소식은 바이에른 뮌헨의 노이어가 복귀의 청신호가 밝혀졌습니다. 독일 빌드지에서는 말하길 28일 노이어가 부상을 당하고 난 뒤 처음으로 잔디 위에서 달리는 훈련을 마쳤으며 MRI 진단 결과가 매우 좋았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훈련장에서 뛰는 동안 그는 자신의 발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노이어는 월드컵 진출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끔 몸 상태를 만들며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어가 복귀를 한다면 좀 당연히 뭐 독일 대표팀에게는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실전 감각, 경기 감각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을지가 모르겠다 이거지. 왜냐면은 시즌이 이제 마무리를 달려가는 상황에서 독일 리그는 게다가 34경기밖에 치르지 않잖아요. 분데스리가가. 더더욱 경기가 없단 말이죠. 물론 뭐 급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참 타이밍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노이한테는. 물론 그래도 이 선수가 워낙 클래스가 높은 선수이다 보니까 금방 또 자기 컨디션을 찾을 수 있겠지만 당장은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 포그바는 러시아전 프리킥골을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바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포그바는 자신이 25살이 된 후 첫 A매치 골을 성공시킨 경기에서 2대0으로 리드를 가져가는 프리킥골 성공 후에 유니폼을 벗고 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바쳤습니다. 이날은 5월에 세상을 이제 떠나신 자신의 아버지의 80번째 생일이었다라고 하며, 불어로 적혀있는 문구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알라께서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라는 이 뜻이었다고 해요. 네. 포그바 아버지가 이제 원래 병환이 좀 있으셨고, 네. 뭐 완전 뭐 똑띠 닮았죠 뭐. 늦둥이였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나이 뭐 당연히 나이로만 봐도 늦둥이가 맞고. 네. 포그바가 막내죠. 형이 둘 다 있으니까. 집안 자체가 다 축구 선수이긴 한데 포그바가 완전 잘 됐지 케이스가. 어? 기아네? 아 올스타 저기 농구 유니폼 입었구나. 뭔가 했네. 어제 그 포그바 프리킥을 봤는데 프리킥이 아니 국대만 가면 이렇게 슈팅이 막 그렇게 막 쭉쭉 꽂히는데 왜 맨유만 가면 그래? 뭐가 뭐 안 맞나? 응? 뭐가 뭐 감독이랑 안 맞는 거야? 뭐 구장이랑 안 맞는 거야? 뭐가 안 맞는 거야 대체? 응? 아니 그 프리킥 보니까 완전히 막 쫙 튀어가지고 완전히 기가 막히게 감았더라고. 이게 또 그게 사실 그렇게 감으려면은 완전 발끝 엄지 쪽에 완전 세게 감아쳐야 되는데 이게 발목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얘는 애초에 그 패스 같은 거 찔러줄 때 보면은 되게 쫄깃하게 잘 주잖아요. 슈팅도 그렇고. 근데 그 국대에서 차는데 정말 그게 좀 짧은 거리도 아니었어. 되게 멀었다니까. 솔직히 못 막아도 이해가 될 정도로 진짜 너무 잘 찼는데 그게 왜 맨유에서 안 나와? 이해가 안 되네. 그거 좀 나와줘야지. 문제가 있어. 아무튼 뭔가 심리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경기를 잘 뛰고 안 뛰고의 문제, 그러니까 경기력을 떠나서 또 선수가 이제 그 클럽에서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포그바가 이날 경기에서 잘 하냐 못 하냐 그것만 이제 잡아내려고 막 그 눈에 불을 켜고 막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부담인지. 음. 솔직히 말하면 난 포그바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지금 포그바가 유벤투스 간다고 한들 뭐 비달도 없고 피를로도 없잖아요. 그래도 난 포그바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팀하고 맞는 그 약간 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말하죠 그 4대가 맞다. 4대가 유벤투스랑 맞는 거지 한마디로. 네. 그냥 맨유랑은 뭐 감독이 바뀌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잘 안 맞나 봐요 거기랑. 리버풀도 힘들어. 유벤투스 가면 잘할 것 같아 그냥. 안 보내겠지 설마. 얘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워낙 무궁무진한 애라. 얘 좀 눈치가 없더라고 보니까. 얘가 그러니까 얘가 막 싸가지 없거나 나쁜 건 아닌데 그 뭐지? 막 경기 졌는데도 막 트위터에 막 춤추는 거 올라오고 그런 거 보면은 눈치가 없어. 그게 본인이 이제 좀 춤추는 게 약간 본인 스스로가 릴렉스를 하는 거고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그냥 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올리진 말아야지. 집에서 막 그 빨개 벗고 춤을 추던 뭐 뭘 하던 건 자기 이제 적인데 관종이야 한마디로. 네. 잘했을 때 올리는 거 상관없는데 졌는데도 그런 거 올리면 누가 좋아해? 짠나지. 눈치 좀 봐야지 그래도. 아무리 막 그래도 눈치가 좀 없더라고 보니까. 눈치가 없어. 눈치 좀 챙겨야지 그래도. 다음 소식은 러시아전 멀티골을 넣은 음바페는 경기 후 왼발 통증을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대표팀 공격수인 킬리안 음바페가 멀티골에 힘입어 3대1 완성을 이끌었고 음바페는 두 번째 득점을 터뜨린 뒤 부상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후반 38분 득점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저앉은 음바페는 왼쪽 발을 어루만지며 통증을 이제 팀에게 알렸고 두 번째 득점을 터뜨린 지 3분 만에 음바페는 부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직후에 디디에 데시안 감독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는 이제 바로 이제 라커룸으로 들어갔고 프랑스 일간지인 레키프에 따르면 부상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을 것이고 의료진의 빠른 조치를 취한 뒤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월드컵 전에 부상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월드컵 있는 해에 보면은 국대 가는 선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가는 선수들인데 뭐 리그 성적도 되게 그냥 뭐 강등도 절대 안 당할 거고 그런 애들이 가끔씩 보면은 태업은 아니고 몸을 좀 사려요. 그러니까 뭐 그게 눈에 좀 가끔씩 보이지. 항상 월드컵 근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막 정말 급한 팀들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좀 무리 안 하는 거지 그냥. 오버 안 하고 그냥 뛸 수 있는데 잘 안 뛰고 태클 들어오기 전에 그냥 안 잡고. 네. 항상 그런 게 있긴 하죠. 조금씩. 어쩔 수 없지. 사람이면은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지.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면 바로 군입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면 안 갈 수도 있죠. 부상이 어느 부위냐 아니면 뭐 어떤 정도의 부상이냐라고 치면은 그래도 안 다치고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낫지. 다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치질이면 안 가도 되냐고? 치질 가지 않아요? 치질이 군대 안 가? 만약에 치질 군대 안 가면 애들 막 난리 칠 것 같은데, 거기, 그 자리에다가. 뭐.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 치질은 수술하면 되니까 가지 않을까? 몰라. 악성 치질이 오고. 치질 당하면 안 되죠. 아프다고 하는데. 진짜요? 요즘에 손가락 하나 없어도 군대 가요? 손가락 하나 없으면은 장애 등급 나오지 않아요?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어떻게 군대 가? 진짜로? 그래? 아, 두 개가 없어야 된다고? 이거 근데 좀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어, 하나도 만약에 이 검지가 없으면은, 난 잘 모르겠어요. 처음 알았는데, 그런 게 있구나. 오. 그러니까 없는 게, 징그러운 게 아니라, 손가락 없는데 군대 보낸다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잘 모르겠네. 음, 그런가? 아, 잘 모르겠네요, 저는. 나는 뭐 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그런 게 있네. 쪼그려 앉는 거 못하면 군대 안 간다. 나 그거 못하는데 갔어요. 내가 쪼그려 앉는 게 안 돼. 실제로.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의자 위에 다리 올려놓고 쪼그려 앉는 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쪼그려 앉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음. 내가 허벅지가 두꺼워서인지 몰라도 그게 안 돼가지고 욕 많이 먹었어, 실제로. 그게 안 돼. 그거 하면은 엉덩방아 쪄요, 엉덩방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뒤로. 몰라, 나도 왜 안 되는지? 허벅지가 이렇게 두껍냐고? 두꺼운 편인 것 같아, 허벅지가. 난 그래서 그 푸세식 화장실 썼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훈련소에서. 그니까 가끔 밖에서 행군 갈 때 밖에서 그 일 치러야 될 때 있잖아요. 쪼그려 앉는 게 안 되니까 항상 나무를 붙잡고 진짜 나 그게 안 돼. 나 진짜 안 돼, 내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항상 진짜. 진짜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넘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잡을 게 있어야 돼. 뭐 최소한 뭐 줄기라도 잡고 있어야지. 뭐라도 맞아, 다리 엄청 아파요. 내가 그래서 다리 좀 오래 앉는 거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앉아서 밥 먹는데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내 체형이? 내가 수영을 오래 해서인지 몰라도 모르겠어. 다리가 좀 두꺼운 게 두꺼워요. 나는 그 남자들 보면은 스키니진인데 일반적인 뭐랄까 뭐 아이돌 스키니진 말고 완전 딱 달라붙는 거 말고 원래 기본적인 스키니진도 많이 유행했잖아요. 뭐 지금도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걸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입어볼 생각도 없고 입어본 적도 없고. 네. 유격은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했지. 유격은 많이 힘들었어요. 옛날에 할 때도 진짜. 근데 유격은 뭐 워낙 그 뒤에서 욕을 많이 하니까 선임들이 그 이제 유격 이제 산악구부 하면은 철모 쓰고 할 때도 있고 안 쓰고 할 때도 있는데 일단 같이 이제 그 조로 뭉쳐가지고 뛰다 보니까 근데 아직도 기억나네. 그 병장 선임이 내 하이바를 손가락에 끼고 달리는 거예요. 하도 내가 처지니까 아파하니까 처음 유격했을 때 욕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잡아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입을 너무 험하게 말씀하시니까 너 같은 새끼 너 같은 새끼 여기 와가지고 그런 거 알죠? 무슨 말인지 너 같은 새끼 여기 와가지고 진짜 짠나 죽겠다. 너 진짜 너 돼져버려. 맨날 친데레. 근데 되게 친데레였어요. 왜냐면은 맨날 뭐 뒤지라고 하는데도 뭐 이렇게 오면은 막 그 전투식량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챙겨주고 이거 처먹으라고 초코파이 던져주고 하시고 되게 친데레였어요 진짜 엄청. 그래서 욕을 먹어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어. 나도 그래서 좀 그 선임한테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욕하는 게 관심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좋았으니까 진짜로. 뭐너뭐 정말 너 가만 안 둔다고 뭐 다 얘기할 거라고. 왜냐면 이게 조가 나눠서 이게 6개월 갔거든요 반반씩. 웃겼죠. 네. 그래서 나도 그 선임처럼 좀 뭐랄까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후임들한테. 후임들한테 좀 그런 식으로 다가가고 싶었어. 나는 너무 착한 선임처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성격도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다가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나는 그냥 좋은 선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선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냥 나쁜 놈이야. 그 사람처럼 좀 이렇게 잘 챙겨줘야 되는데 일단 잘 안 챙겨주고 그랬으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입을 좀 이렇게 뭐 험하게 썼다 이거지. 때리는 거는 저 때도 잘 안 됐어요. 때리는 거 함부로 때리면 큰일 나고. 이제 이렇게 이걸 좀 이렇게 같이 끌어줘야 되는데 욕만 네 욕만 하고 끌어주지 못하니까. 네. 그 나중에 많이 맞았어요 애들한테. 그 야자 타임 같은 거 할 때 욕 많이 먹었어요 진짜. 살벌하게 하더라고. 너 나한테 맨날 그렇게 말하는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면서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 얘네가 날 이 정도로 싫어했구나. 네, 그랬죠. 그때 조금 후회했어요. 아 이 정도로 싫어했구나. 난 이 정도로 싫어하는지 몰랐는데. 네. 아무튼 생각나네요. 갑자기. 아 최악의 기스다? 아니야. 재밌었어 그래도. 지금 잘 지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내 눈치가 빨라가지고 더하면은 애들한테 진짜 선임 대우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노선을 바꿨죠. 잘해주는 걸로 노선 바꾸고 난 뒤에는 좀 많이 나아졌지. 네. 아니 근데 그게 M이 아니라 마조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 선임이 똑같이 애들한테 다 욕해요. 다 욕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쌍욕만 하고 끝나는 애들이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쌍욕하면서 항상 나한테 그랬지. 너 이 버러지 같은 새끼 널 나는 근무야. 뭐 이렇게 하면은 근무 나가면은 맨날 뭐 챙겨줘요. 그리고 막 뭐 잘하라고 뭐 못하는 거 뭐 저번에 누가 내 얘기하는 거 들었다고 하면서 얘기해주고. 그래가지고 고장이 없었어. 잘 때리지도 않았고 욕만 좀 많이 했지. 욕만 진짜.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잘해주는 줄 알고 기아 빠져가지고 내가 그때 일병 때 그 선임 누워있는데 병장 선임 구석에 누워 TV 보고 있는데 내가 그 3조씩 날렸지. 그 휴지 훔친 걸로 이제 탁그바 휴지로 그 이제 침상을 훔치고 나서 거기 쓰레기통에 30줄 딱 날려가지고 던지자마자 바로 아직 기억나. 아직도 그 상황이 기억이 나요. 진짜로.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몇 개 없는데 군대 시절에 다 희미한데 이제 그 상황은
그 선임 그 내가 던지는 순간 그 선임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입에서 벌써 너희 새끼를 하려고 너희 여기 나왔더라고 벌써. 그때 알았지. 아 잘못됐구나. 진짜 내 눈치가 빠른 편인데 진짜 알았어. 던지는 순간 알았다니까. 던지는 순간 내가 아 하면서 이 선임 봤나 하면서 눈을 딱 봤는데 그 순간 봤어. 네 누가 봐도 봤어. 그냥 누가 봐도 봤고 그 마주치면서 입에서 너이 새끼 하는 그 입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끝났어요. 네 나는 그래서 그날 내가 충분히 혼날 짓 했다라고 내가 나중에 또 얘기했어요.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오바 떨어가지고 그 오바 떨면서 사과하는 거. 아 제가 뭐 괜히 가만히 있는데 제가 뭐 누구 해병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그 행동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버 떨면서 네, 막 그래 너 이 새끼 너 그거 완전히 너 미친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네, 욕 많이 먹었죠. 그래도 잘 끝났어요. 몇 대 안 맞고. 네. 욕은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다신 얘기 안 하더라고. 고맙게도. 그랬지. 근데 원래 내가 더 혼날 수 있었는데 사실 그 뒤에 있는 스토리가 뭐냐면 그 병장들 선임들 동기수가 있었어요. 동기수가 있었는데 담배를 함부로 한다. 한 갑을 훔쳤어. 근데 그 훔침 당한 선임이 되게 꼼꼼한 선임이에요. 그래서 자기 담배가 없어진 거 알았는데 누가 내 담배 뭐 훔쳐왔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연초가 끊어질 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다가 동기가 이제 내가 하나 가져왔어 미안해 했는데 그 선임이 뭐가 좀 기분이 안 좋았는지 그날 좀 이렇게 좀 뭐 히스테리를 부리더라고 하면서 막 뭐 이게 말이 좀 이렇게 험한 게 이제 오가니까 이제 쌈 나가지고 내 거는 뭐 금방 끝났고 조용해졌죠. 아 분위기 삭막하더라고. 병장 선임도 주먹 다지면 싸우니까 진짜. 왜냐면 나한테 씨 어려운 걸 시키는 거야. 그 이제 뭐야 그 뭐 그냥 딴 데가 싸우면 되는데 그 우리 보고 다 나가래 내무실에서 짱나게 내무실 나가라고 우선 뭐 누구 오는지 보라 그러고 막 그런 거 시키고 그랬죠. 생각나네요. 그 다음에 뭐 다시는 안 볼 것 같았는데 또 그냥 술 마시면 풀더라고. 요즘 연출 안 해요? 연출 안 나와 요즘엔? 아 내가 900자인데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해병대 안 갈 거냐고? 아니야 갈 것 같아. 재밌어. 거기는 딱 진짜 이병만 딱 그 힘내면 괜찮습니다. 휴지도 돈 주고 산다고? 진짜? 몰라요? 네. 나 말했잖아. 나는 군대에서 한 번도 냉동을 먹어본 적이 없다니까. 진짜로. 정말 진짜 농담 아니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대에서. 진짜로. 냉동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냉동이 정확히 있는 건데 우리 그 행보관이 돈을 띵까쳐가지고 그 냉장고가 안 되는데 그 되는 것처럼 보여져 있는 냉장고였대. 알죠? 그 냉동 들어가 있는 낄다란 거 있어. 그 낄다란 거 있는데 거기 불만 들어오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돼. 실제로는 그런 걸 사온 거예요. 돈 띵까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냉동이 안 됐어요. 아이스크림 됐어. 대신 아이스크림은. 근데 냉동이 그런 냉동이 아니라 그냥 이 뭐 냉장고처럼 들어가야 되는 냉동이잖아요. 그래서 나 있을 때는 못 먹고 가끔 그래서 뭐 군대에 나올 때 뭐 저번 말했잖아. 누가 뭐 냉동을 몇 분 돌리고 이거나 그 쓱까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먹어본 적 없어가지고 몰라요. 그런 얘기하면은 그 뭐지 맛다시? 맛다시도 나는 언제 먹어봤냐면 제대하고 제대하고 아직도 기억나네. 맛다시를 제대하고 그 GS 편의점인가? 거기서 사서 뭐 처음 먹어봤는데 나. 네. 그래서 잘 몰라요. 네. 먹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말했잖아. 내 진짜 그 땅콩 샌드 쿠키에 내 영혼까지 팔았다고 군대에서. 아 원래 백령도가 그래. 섬이라 잘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냉장 같은 거 구하기 힘든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랬다고.
아니요. 아, 통조림 먹어봤지 당연히. 통조림 먹었는데 냉동을 못 먹었다니까. 아, 내가 근무를 좀 약간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군대 생활해가지고 보통 여러분들은 한 부대 지정되면 거기서 이제 전역할 때까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이제 포병인데 보병이랑도 생활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뭐 눈치도 많이 받고. 통조림 미군이 통조림에 좀. 아, 백령도에 있었다니까. 백령도에 미군 없어요. 성군기 위반으로?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좀 이쁘게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때 몇 년 안 됐어 그거. 몇 년 전 사진 맞지 그게. 그 사진을 기억한단 말이야? 버려. 유출하면 신고할 거야. 다음 소식은 현재 유벤투스 회장이자 ECA 회장인 아넬리. 이 사람이 아넬리라는 사람입니다. 네. 카카오 술 방송 허용한다는데 안 해요. 네. 이 아넬리는 유럽 클럽 협회 회장직으로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가 뭐냐면 현재 유벤투스 회장이자 유럽 클럽 협회 회장인 아넬리 회장은 로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시즌부터 달라질 많은 개선 사항들을 밝혔습니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말하길 자신이 회장으로 부임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우리가 이뤄낸 성취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1월 이적 시장에 관한 변화 같은 것들을 대해서 언급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시즌 중에 이적 시에 기존 팀에서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를 뛴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를 뛰는 다른 팀으로 이적했을 때 챔피언스 리그에서 뛸 수 없거나 단 한 선수만이 특정 기록이 약간 등록이 돼가지고 챔피언스 리그를 뛸 수 있었던 컵타이드 규정을 없애고 3명까지는 다 등록을 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선수들은 이적을 한 후에도 새로운 팀에서 같은 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고, FFP 같은 경우 UEFA와 깊은 수준의 협력이 있었는데 새로운 FFP 2.0 규정에 따르면 만약 특정 클럽이 규정을 어긴다면 조사를 받을 것이고, 구단은 한 시즌 최대 1억 유로에 1330억의 넷 스펜딩만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넷 스펜딩은 이제 수입 지출, 그리고 수입 지출 금액, 그리고 이제 완전히 팀에 대한 지출 금액, 수입 지출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단은 한 시즌 최대 1억 유로 1330억의 넷 스펜딩 금액을 쓸 수 있는데, 이 액수를 넘어간다면 유에파가 그 클럽이 규정을 어겼는지 재정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게, 강제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시간이 가면 이것이 모두에게 옳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넬리 회장은 마지막으로 VAR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는데, VAR은 이탈리아와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에 도입이 되었고 월드컵에서도 도입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더 이상 이 VAR 지연과 후퇴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시대의 흐름을 맞춰서 나아가야만 하고, 일단은 뭐 어느 리그만 따로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유럽은 모든 나라가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UEFA 일정도 기다려야 하며 유럽 탑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리그 심판들은 이 VAR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이고, 당장 다음 시즌부터는 어렵겠지만 2020년부터는 모든 유럽 리그에 VAR이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일단은 컵타이드 규정 사라지고 쿠티뉴가 바르셀로나에서 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 것이고, 선수들을 위해서 이제 복지, 그리고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 경기 수를 이제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FP 2.0이 발동되기 때문에 넷 스펜딩 1억 유로까지 이제 가능하고, 2020년까지는 웬만하면 모든 유럽 리그 전역에 VAR을 도입을 시킬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에서는 언급하길 수닝 스포츠의 사비타니가 스포츠 디렉터 자리에서 물러남을 공식적으로 컨펌을 했습니다.
월터 사비타니가 인터밀란 구단의 소유주인 수닝 스포츠와의 계약을 상호해지를 결정을 했고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로 보여지며 이제 수닝 스포츠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수닝 스포츠와 사비타니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를 했고 사비타니는 더 이상 수닝 스포츠에서의 디렉터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며 수닝은 앞으로도 사비타니의 행운을 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아저씨인데 그만두면은 아예 은퇴인지 아니면은 다른 구단으로의 뭐 이적이나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팀을 그만둔 것은 팩트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하군. 연세가 좀 있으신데 지금. 다음 소식은 칼초 메르카토 소식에 따르면 주안 칸셀로에게 관심 있는 유벤투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인터밀란은 5월 31일까지 주안 칸셀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며 발렌시아와 합의했던 완전 영입 조항을 발동시킬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지만 칸셀로에게 관심 있는 클럽은 인터밀란뿐만 아니라 유벤투스가 주안 칸셀로 행보에 주목하고 있고 유벤투스 역시 주안 칸셀로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칼초 메르카토에 보도한 대로 유벤투스는 다음 시즌 아사모아와 리텐슈타이너 혹은 산두레의 이적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보강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벤투스는 해당 포지션을 지켜보고 있고 주안 칸셀로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빰빰빰빰빰. 아직도 군대 얘기야? 닉네임 좀 바꿔라. 닉네임 좀 씨. 뭐 일단 칸셀로는 인터밀란으로 갈 것 같은데 칸셀로 뭐 인터밀란 가지 않을까요? 뭘 쳐내? 저분을? 뭐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뭐. 우리 뭐 채팅 많은 것도 아닌데 지금. 다음 소식은 아스날은 마침내 램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영국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스날은 마침내 계약의 마지막 해에 들어선 아론 램지에 대한 제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얼마 전 이 웨일즈인에 대해서 재계약 얘기가 시작도 되지 못했다라는 보도는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었는데 BT 스포츠에 따르면 AC 밀란과의 경기 이후 램지의 이 인터뷰는 지난 6월 램지가 요구한 무리한 주급 때문에 재계약이 실패했다라는 뉴스와는 상반된 내용이었으며 그가 말하길 클럽과 재계약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클럽이 요즘 들어 많은 계약 때문에 바쁜 걸 알고 있고 그것을 자신이 뭐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실제로 6월 이후 많은 언론이 램지가 아스날에게 더 큰 주급을 요구한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유계약 이적으로 더 큰 주급을 노리고 있다는 뉴스를 내보냈었지만 이 뉴스들은 모두 거짓 뉴스였으며 왜냐하면 램지가 인터뷰에서 가진 자신과 구단의 재계약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어떠한 접촉도 없었고 어떠한 만남도 없었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스날은 램지한테 관심이 없다고 봐야겠죠. 현재 램지는 맨유, 유벤투스 그리고 첼시에 관심을 받고 있고 이 27살의 미드필더는 2014-15 시즌부터 총 6번의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그동안 램지가 뛰지 못한 경기가만 112경기라고 하며 많은 경기를 램지가 놓쳤습니다. 뭐 일단 램지의 재계약에 관한 논의를 아직까지 아스날이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구단은 이제 램지를 그냥 공짜로 놓아주는 걸 선택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현재 램지에 대한 주급은 11만 파운드 한화 1억 7천만 원 정도로 2019년에 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램지는 외질, 오바메양, 미키타리안, 라카제트, 콜라시나치의 뒤를 잇는 클럽 5번째 주급자이며 아마도 미슐린 타투의 스쿼드 개선 중에 자주 부상을 당하는 고액 주급자에 지금 현재 램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만약 소문대로 램지가 방출이 된다면 체어가 지금 10만 파운드
메르테자커가 7만 파운드, 램지가 11만 파운드, 베일린이 10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고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40만 파운드 정도가 되고 아낄 수 있는 금액이 매주 6억 정도의 금액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현재 아스날은 이 4명이나 그 이상을 정리하면서 탑 클래스 선수를 영입해서 2명 정도에게 이 주급을 논아주고 싶어 한다라고 해요. 체어? 체어는 나이 듣고 하니까 그런가 보지 뭐. 어차피 팀을 리빌딩 하려면 젊은 유망한 골키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6억인 메시 못 줘. 메시를 아스날이 들어오자고? 널 강퇴하겠다. 야, 너를 가푼싸 눈치 봐가지. 벵거 뭐 일단은 1년 계약 더 남았으니까 1년 계약까지는 다 채우겠죠. 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는 나폴리의 조르지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조르지뉴는 A매치가 끝난 뒤에 각종 언론에서 프리미어리그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었으며 그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프리미어리그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스스로가 말하길 저는 프리미어리그의 엄청난 팬입니다. 현재 맨시티나 다른 주요 클럽들의 경기를 꾸준하게 보고 있으며 참고로 맨유는 조르지뉴의 캐릭의 대체자로 조르지뉴를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이 선수를 너무나도 데려가고 싶어하며 조르지뉴에게 많은 주급과 그리고 이적료를 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팀 중에 한 팀이 이제 맨유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팀과 아마 링크가 뜬다면 그것은 오로지 맨유일 뿐일 겁니다. 네. 잔류 아니면 뭐 아주 높은 금액 이적료밖에 없으니까. 롯데 뒤에서 1등 축하도 필요 없고 뭐 놀리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야구는 강등이 없잖아요. 네. 꼴찌 한두 번 합니까? 뭐 항상 하는 거지 뭐. 가을 못 가면 다 꼴찌지 뭐. 괜찮아요. 망하라 그래. 다음은 질라탄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위풍당당 질라탄 굿바이 맨유. 여러 유럽리그 우승을 경험한 질라탄 이번엔 영국에 도전하며 나는 어떤 리그를 가도 우승한다. 짧지만 강한 임팩트 질라탄은 질라탄이었다. 우려를 기호로 바꾸는 질라탄의 실력 1년간 맨유와 함께한 3번의 우승 이것이 내가 잉글랜드에 온 이유다. 나는 우승하기 위해 왔고 나는 우승을 하고 있다. 조기 복귀의 악 영향이었을까? 질라탄은 다시금 쓰러지고 말았다. 하면서 저렇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했더라고요. 질라탄 뽑을까? 지금 이번에도 안 뽑았는데 안 뽑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스웨덴이 지금 평가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론이 다시금 질라탄을 데려오자라는 말도 조금씩 있나봐요. 있기는.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황을 봐야겠죠. 다음 소식은 스페인 스포츠원에서는 라모스가 언급한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스페인 국가대표팀은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아르헨티나를 6대1로 이겼고 스페인 국대는 주장인 세르히오 라모스가 리오넬 메시가 없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은 별 볼 일 없는 팀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페인이 아르헨티나에게 일단 대승을 거두며 6대1로 이긴 경기력에는 만족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라모스는 이 인터뷰에서 말하길 유명한 선수가 많은 팀을 격파하는 것은 언제나 기분이 좋으며 우리는 모든 것이 잘 풀린 경기라고 말할 수가 있고 월드컵 이전에 보여준 상황치고는 아주 좋은 분위기였으며 리오넬 메시는 역사상 아주 위대한 선수이고 특별하지만 그가 없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은 사실 별 볼 일 없으며 하지만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팀도 리오넬 메시가 있다면 강력한 팀이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골을 넣고 약간 해이해졌었지만 나는 뒤에서 계속 설렁설렁 뛰지 말고 새끼야 골을 넣으라고 계속해서 독려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6대1로 이겼으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뭐. 어떡합니까? 짜증이 나도 화가 나도 6대1 치지 말아야지. 어? 질 때 지더라도 그 지는 수준이 있지.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아르헨티나인데 명색이. 아니 그 샴페올리 감독이 와도 안 되나봐. 세비야와 그 칠레를 정말 좋은 팀으로 변모를 시켜놓고 강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그 팀을 이기게끔 해주는 그 샴페올리 감독이 와도 안 되나봐요. 안 되는 팀은. 그러니까 좀 균형 있게 좋은 애들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2선까지만 너무 쩔고 3선, 4선 자체가 너무 그지 같으니까. 에휴. 메시가 어제 경기를 보다가 중간에 나가더라고. 그 나간 장면은 아예 안 나왔어요. 영상은. 그냥 갑자기 보니까 메시 자리에 있던 란진 옆에 없는 거 보니까 없더라고. 그냥 계속 없어. 그냥 보다가 짜증났겠지. 내가 저딴 새끼들 데리고 월드컵에 가야 한다니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솔직히? 메시가 아무리 뭐 오래 뛴다라고 해도 지금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뭐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겠지. 더 열심히 뛴다면 뭔가를 잘하면. 근데 그때는 이제 정말로 노장 소리 들어야 되는 나이니까 그때쯤 되면은 지금이 뭐 아주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팀 분위기이기도 하고. 근데 수비하고 미들이 너무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그냥 이번에도 메시가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그냥 달라질 만한 월드컵이겠지. 저번에 독일을 꺾고 그냥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재수가 없어 진짜. 모든 걸 다 주지 않아 진짜. 좀 줘야 되는데 메시한테는. 마음이 아픕니다. 네. 어차피 뭐 칠레한테 저도 칠레가 나올 일 없으니까 월드컵 안 나오잖아요. 칠레가 볼 일 없지 뭐 일단. 짧지만 강한 임팩트. 질라탄은 질라탄이었다. 아까 마지막 그거였구나. 다음 소식은 골닷컴에서는 퍼거슨이 박지성 때문에 바꾸려고 했던 교체 규정이 드디어 바뀌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UEFA 공식 홈페이지에 다음 시즌부터 적용될 새로운 규정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참가 명단을 23명으로 늘린 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이며 현재 이탈리아 세리아 A가 시행하는 대로 12명의 대기 명단을 그대로 포함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전까지 각 팀 선발은 11명, 교체 7명으로 구성한 18명의 결승 엔트리를 제출했었는데 이에 따라 2008년 5월에 국내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박지성 당시 맨유 결승전 엔트리 제외와 같은 사례가 다음 시즌부터는 볼 수 없게 되었고 유로파리그 결승전과 그 UEFA 슈퍼컵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바뀐 규칙 뒤에는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의 숨은 노력이 있었는데 퍼거슨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의 1등 공신이었던 박지성을 첼시와의 결승전 엔트리에서 제외를 시키며 당사자였고 그 당시 이제 감독이었고 퍼거슨 감독은 불과 얼마 전 인터뷰에서조차도 박지성을 그 당시 챔피언스리그 결승 선발에서 명단 제외한 걸 오늘날까지도 후회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누구도 결승전 명단에서 제외되는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 대기 명단을 11명으로 늘리자라는 제안을 직접적으로 작년 UEFA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제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국뽕이 아니라
해외 뉴스가 있어요. 보시면 네. 써 있습니다. 네. 27일 뉴스에 써 있죠. 박지성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또 얘기를 한 거야.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그 당시에 박지성을 이제 명단 제외했던 거를 너무나도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일단은 경기 뭐 4강까지는 몰라도 결승에서는 엔트리에 들었던 모든 선수들이 다시금 다 벤치에 앉아가지고 일단은 경기를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감독의 선택을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퍼거슨이 UEFA 세미나에서 직접 다시금 옛날에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다시금 언급을 했고 이 부분이 다시금 조명이 된 겁니다. 절대로 국뽕 아니에요. 해외 기사 인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퍼거슨이 진짜 미안해하나 봐요. 네. 실제로 퍼거슨이 엄청나게 좀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유독 왜냐면 박지성이 뭐 한 번 뭐 대들기를 했어 아니면은 뭐 뛰라고 했을 때 한번 뭐랄까 열심히 안 뛴 적이 있어. 항상 보면은 진짜 열심히 뛰어주고 뭐 원하는 거 진짜 100% 이행해주고 물론 뭐 박지성도 당연히 답답한 경기를 보여줄 때가 있었죠. 항상 좋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무릎 부상을 고질적으로 달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뛴 걸 아니까 감독 자체도 그걸 알고 있고 지금 너무 충격이었죠. 나는 정말로 나도 그 당시에 이제 내가 그때 그 사콜드에서 엔트리를 받았나 아니면은 알사에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데 2008년이면 알사 맞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박지성 명단 제외 이렇게 막 말하길래 아 누가 또 어그로 끌어가지고 강등되려고 발악을 치는구나. 저런 건 활중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진짜였지. 너무 놀랐지. 진짜. 처음에는 뭐 진짜 약올리 그냥 사람들이 그때 거의 다 밤샜을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긴장되잖아. 이 맨유가 결승 갔으니까. 근데 이제 박지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당시 알세가 맞네. 왜냐면 그때 사람들이 글을 어떻게 뭐라 썼냐면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맨유 졌으면 좋겠네. 이런 글 진짜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생각나네 갑자기. 맞아. 100%야. 난 맨유 졌으면 좋겠어. 솔직히 뭐 저도 맨유 팬이지만 뭐 이거 너무하네요. 박지성에게 이런 대화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말했던 사람 엄청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오웬 하그리브스를 그 자리에 섰으니까 물론 뭐 전술적으로 변칙적인 게 있으면 이제 좋겠다라고 퍼거슨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퍼거슨이 고민도 많았겠지. 지금까지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박지성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 장면에서 이제 결국 뺄 수밖에 없었던 선택을 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아직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뭐 미안하는 것 같지만 못 뛴 건 사실 못 뛴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어차피 이게 이 한국 선수 뭐 이게 뭐 퍼거슨 때문 아니고 박승 때문 아니겠지만 일단 퍼거슨이 제안을 했고 그것이 잘 받아들여져 어떤 게 뭐 사실이니까 아무튼 뭐 또 이 스토리가 없었으면은 이 계정도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뭐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박지성이 선발로 뛰고 우승 트로피를 당당히 더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상황까지도 충분히 열심히 잘 해준 거고 그때 이제 뭐 정말 메시 막는데 정말 뭐 저렇게 해야지만 정말 저렇게 영혼 걸고 뛰어서 메시 막아야지만 정말 막을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정말 진짜 영혼 걸고 막더라고 진짜.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막았으면은 걔 누구야? 내가 그 데스노트를 잘 모르지만 그 데스노트가 뭐 자기 뭐 나이 같은 거 좀 주면은 뭐 이뤄주지 않아요? 거의 그런 정도였어요 진짜. 아무튼 근데 너무 진짜 근데 저때 너무 좀 충격이 컸어. 아 수명을 깎고 눈을 얻어 눈? 아무튼 뭐 그러니까 자기 수명 주고 막는 것처럼 진짜 신기했지. 그때 메시도 워낙 대단했으니까. 챔스 결승 이제 우리 근데
우리가 이 챔피언스리그 전신으로 가면은 유로피언 컵이 있으니까 유로피언 컵은 이제 차범근도 했었고 좀 헷갈리죠. 그 도르트문트가 결승 갔을 때는 카가와가 맨유 갔을 때예요. 내가 알기론. 그 사람들이 카가와 재수 되게 없었다고 했었어. 아마 카가와가 맨유 가자마자 도르트문트가 결승 갔을 걸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기억이 맞다면. 나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나카토모는 잘 모르겠네. 그때 나카토모 올 때도 그때 무리뉴는 저기 가지 않았을까 레알? 음. 그치. 이제 챔피언스리그 개편되고 난 뒤에는 일단 챔피언스리그 개편되고 난 뒤에는 B클럽에 뛴 선수가 사실 뭐 제일 먼저 뛴 게 박지성이니까. 물론 뭐 B클럽이 가면 도르트문트도 B클럽이라 볼 수 있고 뭐 인터밀란도 B클럽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늦게 왔으니까. 나카토모도 왔을 때는 무리뉴 벌써 레알에 갔을 때고 뭐 이제 카가와가 맨유 갔을 때 도르트문트가 결승 간 거니. 흥민이도 결승 못 갈 듯? 흥민이 결승 가는데요 벌써? 아시안컵 결승이요? 흥민이 결승 갈 건데요? 그거 그 체육대회 그거? 군대? 갈 건데요? 전국체전 상무 출전하잖아요. 안 하나? 갈 건데요 전국체전 결승? 쩌는데요? 아직까지? 챔스 결승 모르지. 또 토트넘이 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토트넘 잘 모르겠어요. 토트넘 나는 키엘리니의 말이 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키엘리니가 토트넘을 이기고 나서 그랬잖아요. 챔스는 역사라고. 그러니까 그 스토리라는 게 쉽게 쓰여질 수 있는 이제 그 경기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맨시티도 결국에는 4강을 넘어서 한번 그 타이틀을 따내야 그 막혀있던 혈이 뚫리는 것처럼 그 좀 더 큰 대우를 받을 수 있겠죠. 지금 항상 맨시티가 결국에는 뭐 챔스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파리 승제르맹이 그 챔스 우승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썼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거고. 상주는 특채가 뭐야? 상주 특채가 뭐야? 이제 이때 표정 보면은 참 많은 게 뒤섞여 있어. 테베즈하고 에브라 쟤네들은 친한 친구들 중에 다 뛰어가지고 메달을 획득했으니까 기분 좋겠지만 박지성은 뛰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저기 마음의 비라고. 마음의 비야. 저기 그 챔스 저기 비기어 안에 물이 담겼다면은 그 비가 아니라 박지성의 눈물이라고. 저 때 내가 알기로는 또 누가 게리 네빌? 게리 네빌이 못 뛰었나? 누가 그 수트 입고 같이 있었는데. 아니야, 메달은 받았겠지. 왜냐면은 그 뛰었는데 그게 챔스에서도 리그도 그렇지만 챔스도 그 뛰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메달이? 안 나왔을 리가 없는데. 그래, 안 나왔을 리가 없지. 그럼. 그때 4강도 뛰었는데 박지성은. 아무튼 뭐 에브라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 저 상황이. 우승 날에는 못 받았다고? 박종호도 못 받았어. 독도 외쳤다가. 이날은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 진짜. 나는 그것도 생각나더라고. 그
왜 맨유 이 팀이 워낙에 빅클럽이니까 박지성이 있을 때 뭐 파티 같은 거 종종 하잖아요. 근데 파티 같은 거 하면은 다들 뭐 여자친구 데려오거나 하는데 박지성은 선수 뛸 때는 한 번도 못 데려가고 은퇴하고 나서 와이프하고 아기 데려가고 아니, 뭐 은퇴하고 나서라도 데려간 게 다행이긴 한데 선수 때 좀 화려하게 사는 것도 물론 그 화려하다는 게 막 엄청나게 막 치장하라는 게 아니라 뭐 좀 이렇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이벤트 같은 거잖아요. 네. 같이 그런 이제 파티 같은 거 가면 이제 맨유 같은 팀에서 같이 가면 얼마나 그 영광입니까? 그 같이 가는 상대방도 한 번을 같이 안 가더라고. 못 갔지 뭐 그렇게 오래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참 근데 딱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왜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배 아파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뭐 뭔가 좀 이렇게 멋지게 치장한다라든지 엄청난 막 고가의 뭐 스포츠카 같은 걸 타고 다닌다든지 하면은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걸 좀 배알 꼴려하고 뭐 예전과 뭐 초심을 잃었다라든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 중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개 중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욕을 안 먹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뭐 한 번 여자를 데려가서 어? 뭐 자랑을 해 아니면은 뭐 사고를 쳐가지고 뉴스에 나와 아니면은 뭐 뭔가 뭐 잘못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라 그런 거 한 번 없었으니 이제 박지성은 정말 모든 국민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사람이었죠 실제로. 오히려 박지성이 그때 이제 그 처음에 한강에서 그 사진이 찍혔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아했잖아요. 그래 이제 연애 좀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무릎 아픈데 이제 혼자 아프면은 그때쯤 이제 거의 말년이었으니까 더 이상 혼자 아프면은 짜증나고 외국에 사는데 그러라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는. 그때 치킨 먹고 축구 보려고 아마 한강 고수부지 갔을 거야. 아마 그때 내가 알기로는 그 휴대폰으로 막 밖에서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참 다행히도 되게 좋은 케이스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고 1호로 그리고 꾸준히 정말 좋은 케이스 첫 번째 프리미어 리거가 맨유야. 이게 대박이잖아요 사실. 처음에 케이스가 너무 좋았어. 만약에 처음 케이스가 사실 좀 뭐 안 좋았으면은 좀 그랬을 텐데 프리미어 리그를 잘 이제 박진이 끊어줬죠. 끊어주고 근데 이제 반대로 처음 이제 라리가를 끊어줬던 이천수 아마 그 이천수 이후로도 네, 잘된 이제 한국 선수가 없고 뭐 한국은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몇 명 잘 됐다고 봐야지 뭐 지금 손흥민도 잘 되고 있고 기성용도 잘 되고 있는데 뭐 이탈리아의 안정환은 사실 잘했는데 이제 그 뭐 2000년도 월드컵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뭐 그는 뭐 안정환 잘못은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천수도 뭐 못하고 싶어서 못한 건 아니겠지만 좀 근데 이천수도 너무 좋은 팀으로 갔어요. 그 당시 이천수가 갔던 레알 소시다드는 전년도에 이제 라리가 2위를 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도 이제 나갔던 팀이었고 그렇게 좋은 팀에서 이천수를 데려간 거는 마케팅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천수의 실력을 보고 데려갔을 텐데 이천수가 잘 못한 거죠. 네, 아쉽지만 잘 못한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네. 뭐 항상 잘 될 수는 없으니까 선수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이천수는 뭐 지금이라도 뭐 이제 좀 많은 것을 깨닫고 좋은 뭐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해설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축구 관련 종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천수가 이제 그런 일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이제 뭐랄까 좀 안 좋았던 과거를 생각해봤을 때 나는 그래서 이천수가 오히려 캐지만이 지금 라치오의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에이전트잖아요. 그렇게 선수 보는 눈이 만약에 좀 있으면은 그런 에이전트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천수 라리가 꼴이 없을걸. 없을 거야 아마. 그렇지.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뛰었던 그 기록은 있으니까 나름 챔피언스리그를 뛰어본 사람이에요. 그 패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바르셀로나전에 골대 맞춘 거? 골대 맞춘 거 꽤 있을 거야. 아마 누만시아 갔을 때도 별로 못했고. 누만시아는 워낙 낮은 팀이었으니까. 근데 나는 이천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 정도로 해외에서 잘 안 되면 사실 다시 해외 가기 힘들어요. K리그를 갔는데 다시금 해외 리그 간다? 어렵죠. 근데 페노르트를 다시 간 거는 분명히 이천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해외 구단들이 정말 원할 만한 그 선수였다라는 거죠. 페노르트도 그 당시만큼 네덜란드 리가 잘 나갔을 때였으니까. 그래도 이천수가 갈 때까지도 꽤나 좋은 리그라고 평가를 받던 시절이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또 향수병도 오고 집에 또 사기 맞아가지고 돈도 많이 필요했고 해가지고 페노르트 가서도 못했던 게 좀 아쉽죠. 한 번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옛날에 그 경기가 있어요. 제가 그 외장하드에 있는 경기인데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아인토벤과 페노르트가 만나면 되게 앙숙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아인토벤은 아약스랑 더 앙숙이긴 한데 그 아인토벤의 박지성과 이영표가 선발 출전 나오고 페노르트에는 그 오노신지랑 송종국이 함께 선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경기가. 그 경기 그 이제 내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보면은 열기도 완전히 뜨겁고 그 박지성이 송중구 만나는데 둘이 그냥 공 뺐는데 완전히 작살나 둘이 만나가지고 막 투닥투닥 하는데 재밌었어요. 그런 경기 좀 많이 방송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후다닥 투닥투닥 거리더라고. 워낙에 또 둘이 투지가 있다 보니까 그때도 재밌었고 그때는 워낙에 또 저겼으니까. 그리고 막 그때 심지어 그 송종국도 그 챔피언스리그를 뛰어봤잖아요. 그때 그 다비지 만나가지고 유명한 거잖아. 그 다비지 만나가지고 그 오른쪽에서 진짜 좌영표 우종국 지금 그렇게 풀백 있어주면은 얼마나 좋니. 좌영표 우종국 지렸다리. 네. 그러니까 2002년도 때는 안 될 수가 없던 거야. 좌영표 우종국 둘 다 체력 막 미쳐가지고 막 진짜 대박이죠. 오른쪽 풀백이 명맥이 끊겨가지고 사실 왼쪽은 꾸준하게 해외에 진출했던 뭐 윤세영도 프리미어리그 가봤지, 김지수 분데스리가 가봤지, 그때 박주호도 도르트문트 분데스리가 가봤지. 나름 왼쪽에는 그래도 나름 좋았던 선수들이 꾸준하게 나와요. 꾸준하게 생각보다는 뭐 리그에서도 뭐 K리그에서도 괜찮은 선수가 있는데 오른쪽이 그라슈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조던 좋아. 지성이 형 뛰었을 때 애플 보던 때가 그립네. 그렇죠. 그때 재밌긴 했죠. 진짜. 그때가 너무 좋았죠. 오른쪽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히딩크가 발굴해가지고 잘 끼워 맞춘 거잖아요. 물론 히딩크가 지금 뭐 국대 감독을 했으면은 그렇게는 못했겠지. 솔직히 따지면.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아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 히딩크가 오랫동안 좀 찾아볼 수 있고 좋았던 선수들이 잘 맞은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사실 국내외를 봤을 때도 왜냐면 국내외라고 해봤자 뭐 중국 아니면 일본에서 또 선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립죠. 그리워. 그리워. 생각나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02년도를 생각하고서는 국가대표팀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때가 워낙에 그 기적적이었으니까 가끔씩 비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제 그만 얘기해야지. 02년도면은 이스탄불 더비 빨아먹는 것보다 더 빨아먹는 거야. 이제 건 20년이 되어가요. 그때 지난 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몇 년 안 지나면 20년대가 보내줘야지 이제. 이제 보내줘야지. 언제까지 그 생각할 거야. 평생 생각하고 자랑할 거리는 맞는데 그만해야지. 그러니까 비교하는 건. 그때에 뛰었던 마지막 선수인
현영민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해설자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때 뛰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감독이고 다 뭐 다른 직종을 하시거나 다 그렇잖아요. 네. 더 이상 선수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보내줄 사람은 보내줘야지. 이제 박지성이 그 유소년 지부장, 사무장 그런 걸 이제 맡았으니까 한국의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좀 축구를 대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축구를 하면서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잘 짜낼 거고, 박지성이 그런 걸 워낙 또 하고 싶어 했으니까 어린 친구들을 키우는데 그런 걸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4월 달부터인가 그 JTBC에서 축구 관련 그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할 거예요. 그 월드컵에 맞춰가지고 아마 좀 할 텐데, 언제 할지 모르겠네, 정확히는. 5월달인가 4월달인가 한다고 들었는데, 축구 팬들이 이제 좀 볼만한 예능이 또 하나가 늘겠죠. 예, 히딩크 나오는 거. 뭐 월드컵 그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겠지. 왜냐면은 JTBC가 건드린 거마다 종종 망했으니까. 뭐 거기서 이제 하는 거 뭐 좀 잘해서 그 축구 예능 같은 게 하나 나왔으면은 또 좋겠어요. 잘 볼 수 있는. 박지성은 감독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가지고 절대로 감독 안 한다 했으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네드베드도 딱 그 노선을 탔죠. 나는 절대 감독 안 한다. 네드베드 은퇴하자마자 바로 행정 쪽으로 갔고, 이영표도 바로 행정 쪽으로 갔잖아요. 이게 코칭을 하려면은 라이센스를 따려고 했겠지. 근데 코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최진철이나 별 뭐 필요 없는 애들이 자꾸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은 이제 뭐 감독으로 가는 거고. 이영표 해설도 이제 행정 쪽으로 배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행정으로 완전히 가는 거고. 감독으로 가는 사람, 행정으로 가는 사람은 이제 많이 나뉘었는데, 내가 봐도 박지성은 행정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욕먹는 것보다. 안정환은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를 따려면은 지금 하는 예능을 다 끊어야 되는데, 어차피 안정환의 그 밥줄이잖아요. 일이잖아요. 일, 직업. 지금 안정환은 연예인이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이제 라이센스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뭐 언젠간 따고 싶다 말을 했는데, 뭐 지금은 당장 안 되니까. 그 유튜브에다가 안정환 오쿠보라고 검색하면요, 그 오쿠보라고 일본 선수가 있어요. 옛날에 라리가 마요르카에서 또 잠깐 뛰었던 그 이제 일본의 유명한 선수, 지금도 현역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갑자기 안정환을 찾고 싶어가지고 최근은 아니고 뭐 요즘 그래도 최근이라 해야겠지. 최근 이제 안정환을 찾아가가지고 뭐 수입도 물어보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이제 왜 찾는지, 뭐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온 게 있는데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으시면은 유튜브 가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네. 조던 걔 쫄보네. 아닌데? 나 쫄보 아닌데? 너 강퇴시킬 건데? 쫄보 아니지? 잘 가? 쫄보 아닙니다. 나는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예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근데 저분 그 다음엔 들어올 수 있게 빼줘야지. 잠깐만. 채팅걸리. 어차피 왜 보냈냐면은 이제 우리 그 방송 종료할 거기 때문에. 계속 할 거였으면 안 내보냈는데, 네, 종료를 할 거기 때문에. 유튜브? 유튜브는 원래 저작권이 걸리죠. 그 개인적인 그 방송사에 저작권이 있는 건데 어떻게 저작권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면은 나도 유튜브에서 그 어제 그 축구 같은 거 다 중계했지. 리버풀? 나 끝났어요. 나 리버풀로 2년차에 그 리그랑 챔스랑 FA컵 다 우승해가지고 끝냈고, FM은 저 빌바오로 다시 할 거예요. 라리가로 떠날 겁니다. 돈이 없는 왜 빌바오로. 바오 빌바오 글로 가겠어.
내일 하죠. 오늘은 좀 너무 늦었기도 하고 나 좀 피곤하기도 하고 잠깐 또 1시간 정도 운동 갔다 와서 씻고 잘 거기 때문에. 아, K리그는 수원 삼성 하면은 나 진짜 몰입해서 할 수도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요. 빌바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FM 하면서. FM 이제까지 시리즈로 하면서 빌바오는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봐야지 했는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영입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안 해봤는데 이번에 한번 잘리더라도 과감하게 빌바오 가서 네. 3백 신태영의 343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3백 뭐가 어려운지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신태영의 343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 되게 약소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청나게 작은 나라인데 나 어디였더라? 나라 이름 잘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나라 이름이 기억 안 날 정도의 거의 못 들어본 나라인데 그 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을 FM 잘하는 사람을 시켰잖아요. 20대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이 자기 그 국대 감독 하고 싶다고 실제로 그 감독 면접 올릴 때 자기가 FM으로 어떤 팀을 어떻게 우승까지 시켰는지에 대한 쫙 해가지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몰디브 같은 나라지. 됐어요 실제로. 뉴스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거.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됐어요. 되기는. 실제로 되긴 됐어. 근데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어. 이름이 아마 되게 다 들어보면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정도의 이름일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그런 사람을 넣진 않지 감독으로. 그래도 국가대표팀 감독인데. 근데 아무튼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FM으로 촥 우리 왜 가끔 FM 펜코 가면은 있잖아요. 뭐 스토리를 해가지고 1년차 2년차 해가지고 막 촥촥촥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원래 했겠죠 뭐. 이승우도 FM 한다고? 아니 심지어 벵거도 FM하고 그러니까 FM 한다라기보다 FM CD가 있고 그리고 저기도 있더라고. 레드남 사무실에도 지금도 CD로 나오나? 요즘은 다 스팀 사니까 모르겠는데 그때 CD로 있던 사진도 있어요 실제로. 능력치만 볼 수 있기도 하죠. 왜냐면은 실제로 FM에서의 능력치를 올리는 그런 정보 회사랑 프리미어리그랑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네. 선수를 기본적인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업체에 대한 도움을 받겠죠. 네. 그 정도로 이제 뭐 FM이 뭐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유저들에게 유용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팀들에게도 그런 게 주고 있으니까. FM 하니까 생각난 건데 어제 슈퍼로봇 또 영상 보니까 램파드 리암 리슨 또 영상이 새롭게 새벽에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램파드도 자기 피파 능력치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더라고. 너무 나를 속도를 너무 안 좋게 줬다고 하면서 막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뭐 슈팅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속도를 30모로 주는 건 너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자기 쓸 때는 달리지 말래요. R1 누르지 말고 그냥 슈팅 누르거나 패스만 누르라고. 네. 확실히 외국은 뭐 당연히 뭐 우리가 FM 많이 한다고 하는데 능력치에 관해서 막 좀 섭섭해하는 거는 피파가 많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나이보다도 낫다고 어떻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니까.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는 락사커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뉴스도 이제 1시간 50분을 가까이 이제 뉴스를 알려드렸는데 오늘 뉴스도 처음부터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에서도 조던을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